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전 세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짤랑짤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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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부천. 감독님, 오늘은 주제가, 네. 손재수, 네. 그 다음에 사구수,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위험한 상황을 꼭 이렇게 막고 가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미리 막지 않고 실제로 막아야지 막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네. 우리가 너 나중에 누구랑 싸움 뒤지겠으니까 조심해. 그럼 말 들어. 거기 가지마. 그러면 좋은데, 에휴, 그런 게 어딨어 하고 가가지고 싸움 뒤지게 오는 거야. 그리고 그때 후에 그러면 최근에 벌어진 일인데, 저희 법당에 어떤 손님이 오셨어요. 저만식에 오셨어요. 자기 몸 자기가 알아서 수술한다는데 참 하지 말라기도 참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허리 수술을 하고 싶다. 한 달 전에 목 수술을 했어. 허리 수술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보니까 허리 수술하는 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 보살 입에서 하지마 하면 큰일 나. 그러면 사람들 생각했을 때, 아니 의학이 얼마나 발달되는데 내가 니들 말 듣고 안 하냐? 그리고 수술하러 가는 날까지 말 안 들었고 수술하러 갔겠죠. 근데 그것도 우리도 그런 일이 터지면 되게 무서워요.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까지는 했지만 네가 죽을 것 같다는 얘기를 못하죠. 그게 우리가 그 정도 하면은 이 자리에 안 있어도 돼요. 방송 안 해도 되고. 그죠? 근데 한 분이 나이가 65세. 남자분 65세예요. 근데 허리를 수술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대답 안 하고 갔어요. 근데 수술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이 무슨 일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기 뭐 큰 병원에서 했는데 허리 디스크 수술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요즘에 허리 수술 안 하는 사람 있냐고. 다 하죠? 그렇지만 사람이 꼭 그런 일을 당해보고 해야지 정신 차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설마 있느냐. 그래 너는 허리 수술하면 괜찮을 것 같아 해. 저희가 그러거든요. 제발 작은 수술이라도 할 때 와서 물어보고 하시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근데 그분이 허리 수술을 했어요. 묻지 않고. 근데 무슨 병이 왔느냐. 폐혈증이 들어와서 어젯밤에 산소호흡기 꼽았어요. 아니 허리 수술하고 산소호흡기까지 뽑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와이프가 여기 와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이거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는 해봤지만 너무 늦은 것 같다. 살 확률이 20%, 돌아가실 확률이 80%니까 그냥 각오하시라고만 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이렇게 호흡기를 끼고 말도 못한다 하니까. 근데 우리가 봤을 때 허리 디스크 수술했다 해서 진짜 호흡기를 꼽아가지고 놓는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다른 데서 병이 온단 말이에요. 면역성이 떨어져갖고 폐혈증이 오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쵸? 암보다 더 무서운 게 폐혈증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이분이 깨어나면, 그 분이 하는 말이 이분이 깨어나면 정말 우리한테 보답할 테니까 살려달라. 우리가 하지 말랬어 안 했으면은 좋잖아. 그죠? 근데 이제는 일은 벌어졌으니까 살려달라. 나도 그분이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사람이 이렇게 매를 맞고 정신 차리고 울고 매달려. 그러면 눕는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은 여기 있다 보면은 쌍꺼풀 수술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상하게 넌 쌍꺼풀 수술하지 마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안 해야 되잖아. 딸내미가 하도 막 이렇게 해달라고 막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했다 이거야.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눈이 짝짝으로 해져가지고 너무 또 칼집이 깊이 들어가지고 눈이 너무 이상해졌어. 오히려 울고 난리야. 그거는 병원에서 알아서 해야지 우리가 해줄 수 없잖아요. 그 사람한테 그만큼 운기가 안 좋다는 거거든요. 그럼 의사도 사람이니까요. 칼질하다가 실수로 칼이 훅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지 마라 하면 안 할 걸 이런 말 하거든요. 근데 거의 10명 중에 8사람은 말을 듣습니다. 근데 2사람은 말 안 들어요. 물어보고. 하지 마 하면은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꼭 해요. 근데 꼭 후회를 해요. 그때는 손에 댈 수 없을 정도 후회를 해요. 나중에 막 팔짝팔짝 뛰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저한테 남자분인데 문신을 해도 될까요? 그러길래 제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니 누구나 애들도 할 판에 내가 하면 좀 어때?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문신을 하고 왔는데 웃음이 저절로 나와요. 입을 베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잘하는 데를 못 간 거지. 잘하는 데 갔으면 문제가 없는데 운이 못하는 사람한테 걸린 거지. 초짜한테. 그래가지고 쳐다보면 웃음이 나와. 근데 그분이 법사야. 얼마나 웃기겠냐고. 그래서 이거를 맨날 빼러 이렇게 레이저로 뭐 빼러 다니면서 막 이렇게 빨개 해가지고 몇 달 다녔다니까요. 그런 짓을 왜 하냐고. 근데 우리가 아니겠다 하면 하지 말아야 돼. 근데 꼭 있잖아. 물어보긴 하는데 꼭 하는 사람 있어. 되게 웃기죠. 그리고 저는 그거예요. 우리가 꼭 매맞고 정신 차린 인간들이 많이 있어. 그리고 또 말을 안 들어서 손재수가 많이 있어.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가 손재수란 게 뭐죠? 우리가 집에 딱 가보면은 손재수가 가져갈 게 되게 많아요. 특히 우리 법당 같은 경우는 가져갈 게 너무 많아요. 순간. 그죠? 근데 야 뭐 사람 못 믿고 사냐, 설마 법당 무서워서 누가 가져가겠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겁대가리 없는 것들은, 굳는 애들은 내일모레 굳는데 지금 그런 게 문제야? 그러면 실현차하고 나랑 이렇게 들어와. 그래서 법당 기도하러 들어간다는데 들어가라 했잖아. 근데 걔네들은 이미 법당 구조를 알아. 그냥 뭐냐면 이게 징이나 장구에 주머니가 있잖아. 신령님 보기에 주머니가 있잖아. 거기에 이제 돈이 막 들어있어. 그 돈을 훔쳐간 사람도 있다? 얼마나 저기 하면? 근데 그런 거 여기 CCTV 다 있어서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잡았어요. 그 사람은 CCTV가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우리는 그 CCTV를 딱 보고, 딱 너무 충격적인 사람이 가져가가지고, 말 꺼내기도 민망한 거야. 아는 사람이 가져갔는데,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나? 완전 추접스러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1대1로 우리 제자한테는 내가 알아서 할게 하고 안 가르쳐주고 1대1로 얘기를 했어요. 야 어쩌다가 네가 이렇게까지 된 거야. 나한테 말을 하지.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래. 그래서 죄송이 문제가 아니라 너 다른 집에서 그랬으면 형사 이권이다. 내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다음부터 그런 짓 하지 마라. 너는 어디 가든 CCTV도 있고 있지, 또 다른 것도 다 증거란 게 남길 수가 있는 거다.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랬더니 정말 죄송하다고 돈 가져간 거 보내준대요. 그래서 내가 이미 그거는 제가 나쁘게 말 안 했어요. 이미 그거는 법당에서 너한테 준 돈이야. 보내지 마. 네가 훔쳐간 거를 갖다 놓는 것도 이상하다. 법당에 네가 그 마음의 짐이 묻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거를 네가 나중에 돈 좀 벌었을 때 갖다 올려. 내가 이건 비밀 지켜주마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궁금하니까 맨날 우리 제자들은 그런 걸 어떤 미친 게 가져갔을까? 제받아 뒤지겠네 하면서 막 아니 누가 가져간 것 같아요? 나한테 막 물어봐서 내가 어떻게 알아? 그냥 그러고 말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에 손재수가 생기고요. 그리고 되게 또 웃긴 게 뭐냐면 백을 놓고 제가 화장실을 갔다 오잖아. 잠깐. 그럼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 가방에는 돈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쩔 때는 그 법당에 그 전본돈을 가방에 다 넣을 때도 있어요. 그랬더니 얘는 항상 돈이 많다. 같이 지갑을 털자. 이렇게 맘먹은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딱 화장실 갔다 왔는데 느낌이 딱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살짝 보니까 손이 찬 거예요. 근데 딱 저는 느낌이 거기에 누가 있어요. 제가. 근데 말 못 꺼내겠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만 잊어본 게 아니야. 금이 있잖아요. 네. 금도 잊어버렸어요. 거기 있는데. 근데 이거는 금액이 좀 커요. 다 합치면. 근데 큰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그 사람 눈을 바라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를 못 봐요. 그래서 내가 너라는 건 나는 알고 있다. 이거거든요. 근데 말 안 했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아, 불쌍한 사람한테 보시한다고 생각하자. 내 불찰이지. 가방에 돈이 그렇게 있었으면, 금 있었으면 가방을 메고 가면 되지. 다른 사람은 내 가방에 관심이 없는데, 그 사람이 아무래도, 야, 이 가방 되게 이쁘다 하면서 만지면서 꺼내갔대요. 왜냐면, 내가 한번 살짝 옆에 있는 애한테 내 가방 누가 만진 사람 없었어? 그랬더니, 왜요? 그래서,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야. 가방이 이쁘다고 했잖아, 아까. 그랬더니, 아까 누가 그 가방 되게 이쁘다고, 이게 얼마 갈까? 우리는 언제 이런 거 살까 하면서 본 애가 있어. 근데 왜? 뭐, 없어졌어? 그래서, 아니야. 없어지지 않았어.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만 했어요. 그러면은, 사람이 치욕적인 걸 느낄 때, 상대가 알 때는 죽어버리면 어떡해요. 그렇잖아요. 우연히 훔친 건지 욕심이 나서 훔친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면서 걔를 상대로다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야, 너 요즘에 경기는 괜찮냐? 뭐 돈은 요즘에 사람들 없어가고 다 쩔쩔매던데 너는 괜찮냐? 네, 이런저런 걸 막 물어봤어요. 근데 야, 니네 장사 안 되지 않아? 뭐 그러고 막 물어봤어. 그러니까 대답을 자꾸 하는데 눈 초점이 흐려요. 예, 그래서 너구나를 내가 확실히 이렇게 딱 느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계속 물도 따라줬어요. 야, 너희 왜 물이 없냐? 물 먹어라. 그러고 그냥 걔가 나가더라고요. 나가는데 화장실 갔다 온 건지 담배를 피러 간 건지 모르겠어요. 갔다 왔는데 얼굴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그냥 말 안 하고 이거는 보시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자. 친구니까 그냥 가자 하고 생각을 했거든요. 법당을 탄 사람 친구가 아니고 그냥 여기 아따가 탄 사람이고, 그래서 친구예요, 친구. 그래서 친구라면은 진짜 어려우면 내가 돈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차라리 말하는 게 좋을 텐데 왜 훔쳤을까? 그게 의문인데 그냥 모른 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가 진짜 깨달은 사람 같으면 미안하고 나한테 전화 올 거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냥 내가 눈치를 계속 줬잖아요. 근데 다음날 전화가 안 와요. 그래서 진짜 싸가지 없네 얘. 이 정도면은 내가 안 뺏어도 되는데 사과나 할 것이지 어떻게 말을 어떻게 하지? 뭐 그냥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얘가 전화가 왔어요. 한번 보자고. 그랬더니 왜 봐야 되는데? 그랬더니 너도 알잖아. 내가 보자고 하는 이유. 보자. 자기가 진짜 할 얘기가 있다고 해서 갔어요. 그래서 얘기해봐. 왜? 그랬더니 너는 왜 내가 돈 가져간 거 알면서 말을 안 하니? 그랬더니 네 스스로 자백하길 바랬지. 근데 네가 그 정도로 돈 훔치기가 힘들었어? 훔칠 정도로 힘들었냐고. 나한테 차라리 말을 하지. 근데 나는 네가 말하면 끝까지 말 안 할 뻔했다.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뭐랬는 줄 아세요? 자기가 어느 날부터 이게 훔치는 도벽 증상이 있대요. 그래서 뭐가 특별히 의미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래요. 용서해달래요. 그래서 이 돈을 돌려주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안 받겠다고. 그랬더니 안 받으면 자기를 모독하는 거니까 받아달라고. 받아주면 용서한 거고 안 받아주면 용서 안 할 거고, 자기가 사실은 나한테 보살을 고백하는데 한 열 몇 번 훔쳤대요. 근데 나한테만 딱 걸렸대요. 나한테만 딱 걸렸대요. 지가 하는 말이. 근데 그게 재미들려가지고 자기는 그거를 돈을 훔쳐서 그냥 특별하게 쓴 데가 없대요. 그냥 명품도 하나 사고 또 술도 먹고 그냥 별거 특별히 쓴 게 없대요. 그러면서 그게 한 열 몇 번 훔쳤대요. 나더러. 그래서 자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이 돈은 사실은 자기 이 돈 없어서 충분히 먹고 살만한데 훔쳤대. 그러니까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받으라고. 그래서 아니, 그 돈 우리 밥당 가서 네 스스로 갖다 올리면 안 되겠어? 그래야 네가 그 버릇 고칠 수 있어.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혼자 갈 자신이 없으니까 자기랑 그럼 같이 가재요. 와가지고 법당에 그대로 올렸어요. 그리고 딱 올렸는데 그 돈이랑 전부 다 편지 봉투에 써갖고 왔어요. 편지까지. 죽을 때까지 자기 용서하지 말고, 자기 하는 말은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편지에다 용서하지 말고 정말 고맙다고 이렇게 하면서 막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상황에서 그보다 더 낭패를 당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말 안 할 수가 있냐면서 편지 봉투에다 다 돈 갖다 올렸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른데, 이제 저도 이제 손재수예요, 손재수. 사람이 손재수가 자기가 있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제가 손재주가 있게 한 것 같아요. 왜냐면 법당권 훔쳤고 또 제 가방사도 훔쳤고 저는 공식적인 사람이라서 이렇게 점을 보면 돈을 벌 거고 항상 돈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딱 이렇게 훔쳐가라 대한가랑 똑같다 이거예요. 근데 결국에 금방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다 돌려주긴 했는데 처음에 법당권 훔친 사람은 제가 안 돌려받았어요. 왜냐면 그거를 다 신령님 주머니에 넣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 집 다닐 때. 그러니까 속으로만 제가 속으로 제 무섭냐만 생각하는데 그냥 걔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보살님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고 저 왔어요? 그러고 무서워 죽겠다니까요. 근데 어쩔 땐 걔가 우리 집에서 하루 자고 간대요. 법당성. 근데 나 그게 좀 겁이 나더라고요. 아, 그렇죠. 나도 모르게 예, 법당 있는 거 돈 있잖아요. 제가 우리 숙당 아씨한테 돈 있는 거 살짝 모두 다 걷어 그랬어요. 왜냐면 걔가 그렇게 한 적이 있으니까. 아니 그렇지 않으면 또 무슨 일이 났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하룻밤 자고 갔는데 그래서 무서운 거야. 근데 자랑할 때 제가 그랬어요. CCTV 없는 저 뒤에 드레스룸 요딴 데 가서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잘 자고 갔어요. 근데 한 번 이게 당하니까 의심을 하게 돼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손재수라는 거는 상대방에게 우리가 아마 대타가 되기 때문에 이게 손재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사고수도 보면은 미리 이렇게 다 이렇게 점검을 하게 돼야 되잖아. 어떤 것들은 우리가 사고 보면은 집에 가스 사고, 예? 가스 사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동생은 가스 사고 한번 맞받아서 날 뻔했는데 그때부터 너무 남배에다 뭐 올려놓고 터질 뻔했는데 그때 너무 놀래갖고 공황장애 5년째 약 먹어요. 그 사고수예요. 그죠?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오래되긴 했지만 내가 운전을 안 했지만 상대방 운전을 내가 딱 했을 때 내가 여기 앞에 앉았었거든요. 근데 내 차로 사람을 치여서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운전을 막 겁이 나서 잘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뭐 이렇게 지하로 들어가거나 이러면은 겁이 나서 아예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한 10년 저도 운전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예 운전을 안 해요, 제가. 그냥 차 사주고 운전 너희들이 해라 이런 식으로 그냥 편히 가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모든 게 내가 방어를 잘 하지 못하면 사고라는 게 생기는데 내가 이제 나는 멀쩡하게 있다가 이제 옆에서 운전을 잘못했으니까 그런 사고가 생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간접적인 사고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내가 아무리 이렇게 조심 이렇게 하더라도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보면은 항상 매사에 조심조심 하지만은 바쁘다 보면 나이가 또 우리가 있다 보면은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벌써 뭐 까먹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사고수도 보면은 이제 운동을 이렇게 꾸준히 하는 사람은 순발력이 좋아. 근데 나처럼 운동을 못하는 사람은 순발력이 없어. 그래서 그냥 사방팔방 넘어지기 일수, 다치기 일수. 괜히 그래 혼자. 내가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모든 거를 이렇게 노력하지 않고 운동을 이제 나이가 있으면 어느 정도 해야 되잖아요. 순환하고 기름칠도 하고. 근데 바쁘다는 이유로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매를 맞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남들은 멀쩡하게 잘 걸어갔는데 혼자만 넘어지냐고. 그게 운동신경이 꺾여버려서 그래요. 그러면 본인이 운동신경이 꺾였으니까 내가 이제 운동을 좀 열심히 해야겠다 하고 저는 사고를 안 당하게 하면 되는데 그냥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거는 살짝 넘어진 건 괜찮아요. 저는 이제 크게 한번 넘어져서 사고가 엄청 크게 터진 적이 있어요. 넘어져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무릎 까지고 그런 게 아니. 이게 손도 막 다치고 막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게 내가 봤을 때 자기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냥 매일 벌고 다닌다는 말 있잖아요.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수술 날짜도 사람들이 저 진짜 암이어가지고 수술 언제 잡았습니다. 저 암이어가지고 제가 내일 모레 수술합니다. 아니면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딱 날짜가 떠요. 그러면 우리가 암도 칼질을 정말 의사가 잘해야만이 살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이 사람이 알아주는 권위자라도 절대적으로 100%가 없어요. 어느 날은 굉장히 피곤해서 눈도 잘 안 보이고 피곤해서 기운이 딸리고 그러면 이게 뭔가 이 환자를 이렇게 볼 때 생각보다도 이게 좀 더딜 때가 있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보면은 수술을 이렇게 똑같이 암 환자가 수술하고 나왔는데 갑자기 저녁에 재수술을 하러 가는 거야. 왜? 갑자기 피가 안 멈춰. 그러면 그 안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럼 왜 그래요? 인간이 다르고 컴퓨터나 로봇가 하는 게 아니라
다 그분들도 교수들도 인간이잖아요. 또 컨디션에 따라서 교수가 하나들을 다 보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밑에 이렇게 사람들이 있잖아요, 의사들이. 그러면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보조를 철저하게 했을 때는 문제가 안 돼? 우리가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수술을 해보니까, 열어보니까 가위가 들었더라, 뭐가 들었더라, 막 그러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다, 이 사람 지금 수술 받는 사람이 운이 좋지 않아. 여기에 걸려든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암 초기에도 죽은 사람 되게 많아요. 왜 그러게요? 왜 그러게요? 본인이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날짜 선택을 잘못했든가, 아니면 의사 선택을 잘못했든가,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요즘에 일기면 의학이 발달돼서 다 산다고 좋아해요. 그러나 일기 환자들이 죽는 사람이 더 훨씬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저도 막 맨날 놀랐는데, 저하고도 이제 수술한 사람인데 그 일기 환자거든요. 다 죽었어요. 왜냐면 방심하면 안 돼. 정해지는 건 없어요, 규칙이. 뭐든 보면은 아무리 교수는 무조건 낫게 한다, 이것도 버려야 되고요. 큰 병원은 무조건 다 찾아낸다, 이것도 다 막아야 돼요. 그냥 그거 그렇지 않아요. 지 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날짜에 네가 중간 정도 병원에 가면 살 수 있느냐, 반드시 큰 병원으로 가야 되냐, 이걸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잘 선택해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살아났지만,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일기인데, 저랑 같이 수술한 일기인데 회사 6개월 있다가 다시 다시 일을 한다고 저기를 했어. 휴가를 했어. 근데 나는 3기 이상이라 나는 죽을 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는다 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엄청 교수님도 따지고 엄청 소개를 해서 이것저것 따져서 갔어요. 저는 엄청나게 최고로 괜찮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따져갖고, 그 다음에 수술 시간도 저는 따져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침에 수술 시간 아침 8시에 들어갔는데, 세상에 수술하라고, 대수술을 하려고 그 수술실에 딱 누워있는데요, 얼마나 안정감이 이렇게 취해지고요, 침실도 따뜻한 게 심신이 안정되게 딱 되더라고요. 그게 아침 8시라 아무래도 그 침실도 깨끗하고 뽀송뽀송하고, 그 의사도 아침 8시라 컨디션이 최고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는 누구든 그래요. 너는 수술이 잘 됐다 그래요. 수술. 왜냐면 일기에서 급하니까 그냥 나는 일기니까 별거 아니니까 그냥 웬만한 선생님한테 그냥 하자, 수술을. 그러니까 어떻게 돼? 경험이 부족하잖아요. 결국에 제발 막 이렇게 돼가지고 죽게 됐거든요. 근데 예.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을 잘못했다고 보면 돼요. 왜냐면 1인자가 여기 있는데 왜 2인자를 찾아가? 왜? 일기라서. 근데 이렇게 방심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죽는다. 그죠? 근데 저는 지금 무슨 내용의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제발 이렇게 저는 아픈 사람들을 얘기를 한다면은요, 제발 매 맞고 살라고 하지 마라. 매 맞기 전에 살도록 해라 하고 싶어요.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졌는데, 제발 내가 선택을 해서, 날짜도 선택을 잘 해갖고, 그러면 교수님도 선택 잘하고 병원도 선택 잘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내가 살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폐암 말기에도 18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어지죠? 아산병에서 포기한 사람인데 살고 있어요. 근데 그분은 대수대명을 7번 쳤어요. 왜냐면 거기는 조카하고 동생이 보살이야. 대수대명 7번 친 거죠. 저는 대수대명 3번 쳤어요. 네. 그러다 보니 이것저것을 다 따진 거잖아요. 아니, 뭐가 부족해서 대수대명까지 쳐야지? 아니, 완벽하게 하려면 대수대명까지 쳐야지. 그죠? 한 번 쳐갖고는 위험해. 2번, 3번까지 치는 거죠. 저 같은 경우. 왜? 죽을 수도 있다는데 한 번 쳐갖고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일기 환자들은 한 번만 쳐도 살 수가 있어요. 대신 본인이 날짜도 선택 잘해야 되고, 교수도 선택 잘해야 하고, 병원도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무너지면 이제 나는 먼저 매를 맞는 격이야. 이제 매를 번 격이야.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피해가는 격이잖아요. 매 맞기 전에 제가 다 해결을 했으니까 매 맞을 일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보면은 손재수, 그 다음에 사고수, 이런 모든 거를 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감독님 감사합니다.